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찾는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핵심 개념을 보시면 등식의 모든 항이 뭔 줄 아시죠? 좌변으로, 즉 왼쪽으로 이 항 옮겼을 때 정리한 식의 형태가 미지수가 두 개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형태처럼 이렇게 우변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줄 때 항이, X항이 이렇게 하나 있고 Y항이 하나가 있으면서 이게 중요한 게 X, Y가 각각 1차로 이루어진 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핵심 내용을 하나만 짚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식을 정리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식을 정리한다. 식을 정리. 자, 물론 이항을 한다. 이항을 하면서 부호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덧셈, 뺄셈 연산을 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먼저 식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양변의 똑같은 항을 바로 소거하는 겁니다. 물론 넘어가면 어차피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냥 그 상태에서 넘기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말자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모양의 항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려요. 그게 넘겨서 여러분들 실수 안 할 것 같지? 똑같은 모양인데 넘기면서 시험 때는 긴장해서 실수한다니까 그냥 지워버려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어떤 생각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3x-y 는 -x-y 플러스 1. 자, 항을 딱 봤을 때 여기 -y, 여기 -y 똑같잖아요. 그냥 지워버리라고요. 이렇게. 이건 이제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하고요. 이게 덩어리로 이루어진 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3의 x제곱 -y 플러스 1은 -3의 x제곱 플러스 y y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자,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항으로 취급되는 한 덩어리죠. 이걸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서 1은 -y 플러스 1. 1도 똑같네. 1도 지워버려. 그럼 -y는 0. 이렇게 우리가 얘를 분배하고 자시고 넘기고 그딴 게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식을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똑같은 모양은 그냥 바로 소거하자. 자,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자,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1차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다항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항식의 범위 안에 있는 1차식도 아니게 되는 거죠.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1차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고를 때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바로 우리가 버려버리면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분의 1 플러스 y는 0. 이게 문자 두 개 하나씩 있으니까 1차식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x가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 얘 때문에 이게 다항식이 아니니까 1차식도 아니겠구나 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x분의 2 플러스 2x 플러스 y는 자, x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선생님이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1차식이 아니라 그랬지? 분모에 두 개나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식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항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얘는 실제로 없어지는 애고 남는 애들만 보게 되면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죠. 이게 x, y가 둘 다 있고 1차식이니까 얘는 우리가 찾는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하자. 이 유형에서는 식을 정리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식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다? 왼쪽과 오른쪽, 즉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덩어리, 똑같은 항은 그냥 바로 지우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걔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1차식도 아니고 애초에 정리했는데 문자가 분모에 있잖아? 중학교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은 자, 우리 두 개 확인하자. 정리하고 문자 분모 있는지 그거 다 통과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보게 되면은 얘는 정리할 거는 없고 보니까 가장 높은 게 2창이니까 갖다 버려. 자, 2번 정리가 안 돼. 그렇지? 그런데 문자가 분모에 있어 갖다 버려.
자, 3번 정리할 게 있어. 정리할 게 있는데 정리하지 말자고. 이게 정리하면서 문자가 두 개였던 게 하나로 없어지냐? 그런 것만 확인하면 돼. 근데 지금 문자가 XY가 있는데 Y향이 모양이 다르지? 그럼 얘가 정리를 해도 왼쪽으로 넘겨도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X 하나, Y 하나, 둘 다 1차식.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찾는 애가 맞다는 거지. 자, 4번 보자. 4번 문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소거되는 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문자가 3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데 문자가 2개인 거 찾는 거니까 얘도 아니고. 자, 5번 마찬가지. 딱 문짝만 딱 보니까 이거 문자 2개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 왼쪽에도 플러스 x, 오른쪽에도 플러스 x 얘를 딱 지우고 나면 실제로 이 식은 0, 은 2y-1이라는 식이 되면서 미지수가 1개짜리인 방정식이 되니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3개가 되겠다. 자, 특히 3번이 되겠다.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식을 정리하는 테크닉이야. 얘를 왼쪽,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항 하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항, 조금 더 식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빠르게 보려면 덩어리, 똑같이 쓰면 그 덩어리 자체를 지워버리라고. 얼마나 식이 간단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지, 이게 굉장히 간단한 테크닉인데 사실 아주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방정식의 두 번째 패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자, 안일미 정해질 정. 자, 정해지지 않은 계수, 즉 쉽게 계수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다음 AB를 구하여라. 뭐 그런 걸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문제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우변에 있던 거를 다 정리해서 좌변으로 넘겨서 얘가 되었을 때 AB가 얼마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풀면 되겠죠. 자, 핵심 개념은 잘못 집어넣었는데요. 지금 앞에 유형을 집어넣어 버렸는데, 자,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요거 뒤에 지우고 이렇게 합시다.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비교하자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강의 잘 들으신 친구들은 저게 수정이 되어 있을 거고, 안 된 친구들은 그대로 있겠지? 그지? 들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자,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정리했더니, 얘가 되더래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3y. 일단 괄호는 풀어줘야 되겠죠? 자, 정리한 식의 형태를 보게 되면 괄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풀어낸 거예요. 괄호 풀어내면 되겠죠? 자, 분배하게 되면 2x-2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해줄까요? 동류항이 생겼으니까. 자, 괄호를 풀게 되면 보통 동류항이 생기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변에 있는 걸 다 저변으로 이항시켜요. 이항시키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꼴.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비교하려고 봤는데, 봐봐, 여러분들. 얘랑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상수항이 여기는 플러스 3이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숫자가 하나가 있다고. 얘를 맞춰줘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구한 이 식의 모든 항에 다 얼마씩? 마이너스 1씩 곱해서, 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꼴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 있는 뭐랑 똑같구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이랑 같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 있는 2가 여기는 a랑 똑같으면 되겠죠. a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과 여기 있는 b가 똑같으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두 개의 값을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문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 자, 미지수가 2개일 조건. 미지수가 2개가 될 조건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요, 엄청 쉬워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패턴을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 그지? 막 가로도 있고, 막, 그지? 이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일 때 핵심이 여기 있어. 미지수가 2개야. 우리가 보통 미지수는 XY를 얘기를 하잖아요. XY,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근데 우리가 언제 소구했었지? 그렇지. 양변에 똑같은 항이 있을 때, 그냥 지웠잖아. 그때 지워지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지만 않으면 안 지워지고 XY가 반드시 살아남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한번 써볼게요. 자, 2x 플러스 괄호 열고, 자, 3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5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고 싶대. 자, 일단 1차식인 거는 만족이 됐잖아. 그지? 그리고 등식도 있으니까 방정식일 거야. 아마도, 그치? 항등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자, 그럼 보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지수가 x, y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야. 언제 사라져?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을 때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좌변에 있는 x항은 2x항이고 우변에 있는 x 1차항은 x항이야. 모양이 다르지. x는 안 없어져.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럼 이제 y만 안 없어지면 되는데 언제 없어져? 여기 있는 이 y 1차항과 이 우변에 있는 y 1차항이 똑같으면, 우리가 똑같으면 그냥 지운다 그랬잖아. 그치? 소구할 때 그냥 지운다 그랬잖아. 똑같지만 않으면 돼. 언제 똑같아져? 여기 있는 얘 누구? 3a-1 3a-1이 여기 있는 이 y의 계수 얼마가 될 때? 1일 때 없어진단 말이야. 그치? 즉 3a-1이 여기 있는 1이랑 똑같으면 여기 있는 항이 모양이 똑같아지면서 없어지면서 미지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뀌어버린다고. 자, 그러면은 3a-1이 1만 아니면 모양이 안 같아지니까 안 없어져. 그러니까 x도 안 없어지고 y도 안 없어지니까 미지수 두 개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의 x항, y항의 모양이 달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걸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호 뭐야? 생뚱맞지, 그치? 우리 등호는 풀어봤는데 이건 뭐야? 같지 않다? 근데 얘도 등호랑 성질이 똑같아. 이항도 되고 등호의 성질처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성립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성립한단 말이야. 등식처럼 똑같이 쓰면 된다는 얘기지. A의 조건을 찾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 그럼 자, 3A는 같지 않다. 이항돼서 이 등식처럼 쓰면 돼.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A는 뭐가 아니다? 자, 3분의 2가 아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될 수 없다니까 될 수 없는 값은 2번하고 풀리는 거야. 이 문제 핵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x, y가 없어지면 안 돼. 그것만 여러분들은 확인하면 되고 언제 없어져? 모양이 같을 때. 그러니까 모양이 같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유형,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처음 공부하시면서 해가 먼저 공부했죠. 해라는 건 뭐다?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참이야. 집어넣어란 얘기야. 넣어둬란, 이거 뭐야 이거? 넣어둬란 얘기죠. 넣어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 문제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룬단 말이야. 그지? 뭐 2차 방정식 3학년 넘어가면서 고등학교 때 3차, 4차 방정식, 그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막 나오는데 그 방정식 단원마다 나오는 유형이 이 해를 알려주는 문제고 그 문제 전부 다 똑같이 푸는데 어떻게 풀어? 문제에서 알려준 해를 대입해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 문제야? 해를 알려줬어? 대입이야.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핵심 개념 볼까요? 자, 주어진 해를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 성립하면 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 봅니다. 다음 1차 방정식 해가 아닌 것에서 보기가 쭉 젖었죠? 집어 넣어봐야 됩니다. 집어 넣어봐야 돼요. 자, 1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1은 5. 마이너스 6과 11을 더하면 5가 되지? 그래서 얘는 해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2번 보자. 각각 마이너스 1과 4를 집어넣을게. 이거 좀 선생님이 친절하게 써볼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거 쓰고 우변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그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은 5. 얘도 맞네. 그치? 해 맞고. 자, 이제 3번, 4번, 5번 좀 빨리 한번 해보자. 자, 0 집어넣으면 이거 그냥 버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만 샥 집어넣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2는 약분돼서 5는 5가 되네. 자, 오케이. 3번 맞고. 자, 4번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3x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로 바뀌면서 5. 1 더하기 4는 5 맞으니까. 자, 1, 2, 3, 4번이 다 맞네. 그치? 이거 좀 운이 없지? 이런 거 이제 중간에 딱 답이 나오면서 문제가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치?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1과 1을 집어넣게 되면 3.
빼기 2는 5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왔지.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는 x는 1, y는 1은 이 녀석의 해가 될 수 없다. 해가 아닌 건 5번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 다음 내용을 미리 여기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것만 알고 가자. 좀 이상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이런 거였거든. 4x 마이너스 2는 8. 우리 선생님 어떻게 풀라고 그랬더라? x 1차항만 내비두고 요건 반대로 넘겨서 2항 하고 나서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풀고 약분까지 잘하는 착한 학생이 되자. 이렇게 공부했잖아.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얘는 보니까 해가 되는 게 되게 많아.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안 돼. 사실 무수히 많아. 요것만 기억하자. 알겠지? 미지수가 2개가 됐더니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해가 x는 얼마고 딱 나왔는데 미지수가 2개가 됐더니 해가 굉장히 여러 개 생기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갈게요. 어떤 게 주어진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고, 자, 해가 될 수 있는 걸 골랐다면 이제는 반대로 해가 주어지고 그 녀석을 해로 갖는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우리가 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 해는 뭐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애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해를 갖는 방정식은 조건에 해를 대입해서 참이 되면 그 해를 갖는 방정식이 되고, 참이 아니면 뭐 많은 거지 뭐, 그지? 그렇게 푸는 거야. 자, 해서 한번 풀어볼게.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자. 자, 1번.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되잖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얼마 딱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미지수가 2개가 되면 x값 하나, y값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통 해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x값, 여기에다가 y값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해로 갖는다 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구나 라고 해석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다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2, y에다 1. 2 더하기 1이 1이야? 아니지. 쓸 필요도 없어. 창피하니까 이거 지우고 바로 할게. 자, 2번 보자. 여기다 2 대입하게 되면 2,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0 맞지? 그래서 얘는 해를 가져. 저걸 해로 갖는다고. 자, 3번 2하고 1 집어넣자. 8 더하기 3이 5야? 아니지. 갖다 버리고. 자, 2하고 1 집어넣자.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1 되지. 빼기 y 1이잖아. 0. 참이네. 해로 갖고. 자, 2하고 1 집어넣으면 자, 14 빼기 1 더하기 15가 0이야? 아니잖아. 28이잖아. 그치? 갖다 버리고. 그래서 주어진 x가 2, y가 1일 때 참이 되는 등식, 즉 2,1을 해로 갖는 방정식은 2번과 4번이 된다. 해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조건 대입이야. 알겠죠? 꼭 잊지 마세요. 풀었던 유형이 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해를 직접 구해보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유형에서 우리가 그런 거 공부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때는 해가 x는 얼마 하나 나왔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미지수가 2개가 되니까 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구할 때도 진짜 여러 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문제를 여러분들 첫 번째 잘 읽어야 되는데 해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해가 이렇게 자연수인 문제가 있고요. 해가 뭐야 이거 못하네, 미안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즉 다시 말해서 해가 자연수면은 x는 1, 2, 3 이렇게 변하고 y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요 안에서 변하면서 해를 찾으면 되는데, 해가 음이 아닌 정수, 그럼 0도 음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x가 이렇게 0부터 그리고 y도 0부터 변해가면서 만족하는지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읽어라. 이 문제에서 실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럼 과연 무엇을, x, y를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x에다가 1, y에다 1 그렇게 집어넣어 보는 게 아니라고. 문자 하나를 정해서 집어넣고 남은 문자는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형태야. 그런데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중요 체크 볼게. 개수의 절대값이, 또 절대값 나오면 또 여러분들 막 머리 아픈데, 그지? 그냥 x나 y 앞에 있는 숫자 큰 거 그렇게 생각하자. 그지? 절대값이 큰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 선생님이 사실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이게 펜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연습 많이 해서 좀 잘 쓰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볼게. x, y가 자연수래. 아하, 자연수. 자, 지금부터 0은 못 들어가. 알겠지? 음수도 안 돼. 자, 1차 방정식의 해는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구해볼게요. 구해보고 몇 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숫자는 2고 y 앞에는 1이잖아. 그치? 절대값이 2하고 1이지. 그래서 x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쫙 표를 이렇게 그려. x, y. 그지? 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변한다고. 자, x가 1이야. 자, x가 1일 때는 여기 이제 1이 들어간다고.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2 더하기 y는 얼마? 17이 되지? 그럼 y는 그때 얼마야? 15. 아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얘 보이지, 여러분들. 그지? 요거 x가 1일 때 y가 15야. 여기서 해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x, y는 하고 써주는 게 좋다 그랬지? x가 1일 때 y는 15다. 이렇게 해가 하나가 이렇게 딱 생성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채워볼게요. 자, x가 2면은요. 자, x가 2면은 살짝 지우고. x가 2면, 자, 여기 보이죠? 이게 어디로 바뀌어? 4로 바뀌어. 4에다가 얼마 더해야지 y가 돼? 17이 돼? 13이지. 자, 이 규칙이 나와. 이 문제는. 이걸 매번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가 똑같은 폭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 1차 방정식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2 줄어들었네? 그럼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얘 11. 그치? 얘가 4일 때, 얘 9. 얘가 5일 땐, 얘 7. 계산하지 않아. 알겠지? 이런 데서 시간 버리면 안 돼. 얘 6일 때, 얘 5. 얘 7일 때, 얘 3. 그치? 20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얘가 8일 때 얼마? 1. 그 다음에 9일 때 얼마?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보니까 x, y가 무슨 수야? 무슨 수? 문제 조건쌤 잘 보라 그랬지? 자연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 뒤로부터는 계속 20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3 그렇게 나올 텐데 얘네들은 문제가 찾는 해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해를 쭉 쓰게 되면 쓰기 귀찮은데 한번 써볼게. 자, 여기 x가 2일 때 y 얼마? 13. 2,13.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 11. 3,11. 이게 문제가 이래서 그지? 다 구하라고 하지 않고 개수를 구하라고 했나봐. 그지? 그럼 요 개수만큼 생기겠지? 한 쌍, 두 쌍,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기게 된다. 8개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다? 처음 딱 2개만 찾고 똑같은 똑같은 크기로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매번 다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음 유형, 해가 주어질 때 미지수 구하기. 자, 먼저 문자가 한 개인 경우. 너무 쉬워. 빨리 하고 끝낼게. 자, 우리가 해가 주어질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지? 방정식인데 해가 주어져? 그냥 대입이야. 왜? 해라는 녀석의 뜻 자체가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아주 좋은 애라고. 그지?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순서상을 딱 봤을 때 어떤 거라 그랬지? 이 앞에 있는 게 x값, 뒤에 있는 게 y값이라 그랬어. 그래서 x에다가 4를 딱 집어넣고 y에다 3을 딱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저식이 4a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1은 0이 참인 등식이 된다고 풀면 되지. 자, 4a 이거 9잖아? 9 빼기 1은 8이지? 근데 8이 넘어가네? 마이너스 8.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자, a 값 구하라 그랬네? 끝났어. 너무 쉽지? 그지? 이번에는 마찬가지 해가 주어질 때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기는 한데요. 앞에 거랑은 조금 달라요. 문자가 2개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지만 접근 방법은 똑같다. 자,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도 조금 뭔가 애가 이상하게 생겼어. 그지? 모르는 애가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 그지? 그래서 얘를 지금 당장 쓰기는 힘들어. 그런데 한 해가 이렇게 알려줬어. 해가 지금 완전한 걸 알려줬지. 우리가 앞에서 푼 유형이 이 알려준 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a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였다면 해가 하나가 더 나와. 이렇게. 얘도 이상한 애야. 그치? x를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완전한 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한 방정식에다가 이 이상한 해를 집어넣어서 K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하나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 볼게. 우리가 이렇게 해를 x는 얼마, y는 얼마 알려주기도 하지만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해를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 해가 요렇다, 요렇게 나온다, 다 똑같이, x는 -2, y는 1이구나, 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2,1이라는 해를 먼저 대입해서 저 방정식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에다가,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얼마? -2, y 대신에 1을 집어넣고 식을 써볼게. 자, 그럼 -2a 더하기 7은 1이라는 식이 되지? 빠르게 이항해서 a 값을 구하면 3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저 주어진 방정식에서 a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3인 걸 알았으니까 완전한 반정식 3x 플러스 7y는 1 하고 완성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식을 1번에서 찾아냈으니까 1번하고 점 하나 찍자.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코 밑에다가 점 하나 찍고 나와서 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얘는 이제 딴 거는 아니고 1번을 정리한 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k, 4를 우리가 저 찾은 완전한 식 1번 점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k, y 대신 4를 집어넣고 쓰게 되면, 자, 3k, 7, 4, 28은 1이 되고, 자, 그러면 3k는 이항돼서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라고 이제 구할 수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k니까 답은 마이너스 9 하고 쓰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이 이제 특정한 해를 갖는 연립 방정식을 찾는 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 연립 방정식이라는 단위가 나왔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연립 방정식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보이죠? 자, 이렇게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요. x, y 두 개. a, b, c는 모르는 숫자야, 숫자.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네? 이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놓은 거 있지? 그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그치? 한 쌍으로 묶어놓은 거. 이거를, 이 한 쌍을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연립 방정식. 자, 근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을 때, 그치? 해를 찾는 문제를 풀었을 때, 미지수가 두 개였더니 중학교 1학년 때랑은 다르게 이걸 만족하는 해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즉 주어진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걸 연립방정식을 해라고 하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푸는 거의 대부분은 해가 딱 한 쌍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는 얼마, y는 얼마. 즉 이 식도 참이 되게 하고 이 식도 참이 되게, 지저분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샥 지우고, 자, 얘도 참이 되게 하고 얘도 참이 되게 하는 해는 보통 딱 하나가 나와요. x는 얼마, y는 얼마. 거의 대부분이야. 절대로는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는, 그 해를 찾는 걸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게 핵심이야. 연립 방정식의 해는 주어진 두 1차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그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은 이 순서상을 해로 갖는 연립 방정식은 x에다가 -4, y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참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보자. 자, 1번. 자, 여기다가 -4 집어넣고, 그럼 여기는 5 집어넣으면 플러스 10이 되네. 더하면은 6인데 벌써 아니지. 갖다 버려.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벌써 말이 안 되고 있지. 자, 2번 보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 더하기 5가 되는데 굳이 갖다 버리고. 자, 3번. 대입하기 편한 거. 근데 둘 다 좀 모양새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8이 되죠. y 대신에 5를 더하게 되면 -3. 나왔다. 그치? 똑같네.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야. 밑에 것도 되는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 얘는 얼마? -10이 되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치? 첫 번째에는 참이 되는데 얘가 참이 안 되니까 둘 다 만족되지 않아서 연립방정식이 아닌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는 둘 다 만족해야 돼. 있지만 중요한 거야. 자, 4번 볼게. 자, 4번.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4가 되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5는 9가 맞으니까 오케이. 넌 통과. 자, 밑에다 또 확인해 봐야 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12, 얘는 플러스 10, 얘는 둘 다 참이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5번은 해보나 마나 당연히 안 되겠지. 여러분들은 해봐요.
아시겠죠? 아, 요래서 안 되는구나. 선생님이 4개나 다 해봤으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중요 체크. 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연립 방정식의 해란.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연립 방정식. 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이죠. 두 식을 모두 만족한다. 모두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한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이건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주어질 때 딱 보이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냥 대입이야, 대입. 집어넣어, 넣어도 라는 거지. 그지? 모든 방정식 문제에서 해가 주어지면 그냥 대입이야. 알겠지? 이 문제는 더군다나 완전 해자야, 해자. 그지? 해가 완전히 주어졌단 말이야. 완전 착한 문제라고.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야. 그래서 핵심 개념. 자, 방정식 문제에서 해가 주어지면은 그냥 뭐 한다? 대입해서 푼다. 문제 보자. 자, 순서상 3,-2, x는 3이고 y는 -2라는 얘기지.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야? 얘도 둘 다 참으로 만드는 애란 얘기지. 그지?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먼저 어디다가, 그렇지, 여기다가 대입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자, 3a 플러스 4는 13이라는 식이 바로 되죠. 자, 그럼 이제 3a는 얼마? 넘어가서 9가 되고, 여기서 따라서 a는 얼마? 3하고 바로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그렇지. 이번에는 여기 아래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자, 5 곱하기 3. 요번엔 곱하기 선생님 대입한 걸 써볼게요.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5 대신에 3, y 대신에 -2.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b.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선생님 친절하게 중학교 1학년 버전을 한번 풀어 쓴 거예요. 자, 15-2b는 얼마? 7. 요건 좀 빨리 빠르게 한번 해볼까? 자, -2b는 얼마? -8. 따라서 b는 얼마? 4. 이렇게 풀리게 되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b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해야 되겠지? 자, a-b는 그러면 a는 3이었고 b는 4고 빼면 마이너스라고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란 두 식을 모두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애고, 모든 방정식 문제에서 해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알려주는 거야. 대입하면은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주어지는데 해가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주어지는 경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 일부가 주어지는 경우. 자, 어떤 문제인지를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푸는지. 자, 이 연립방정식 이렇게 주어졌는데 x의 값이 -5다. 연립방정식은 x값, y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알려준 거야. 그지? 하나만 알려주고 이 문제를 딱 봤더니 식도 뭐 희한하게 생겼어. 뭐 m 뭐야? 그지? 못 푸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문제의 뭐야? 빛이야. 빛. 그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아, 이게 완전히 주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주어진 식에다가 x의 값을 집어넣어서 남은 해, y의 값을 찾고, 그럼 해가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완성된 해를 다시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m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단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기에 있는 이 완전히 주어진 식에 x값 대신에 문제에서 알려준 x의 값 해, 그치? x에 -5를 집어넣고 푸는 겁니다. 그럼 -5가 되겠죠? 여기는 x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 2y 플러스 3. 그럼 y 구할 거니까 뭔가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자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죠. 자, -8은 2y. 여기서 우리가 y는 -4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해는 그럼 뭐가 되냐면 -5, -4. 그죠? x의 해는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여기 있는 이 y 해는 우리가 방금 구한 거죠. 이렇게 해를 완전하게 하나 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제 완전하게 구한 해를 이 해를 어디다가 불완전하고 이상하고 못생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m을 찾는 거야. 알겠지? 이제 집어넣고 찾아보자. 자, 그럼 이제 똑같이 x에다가 -5, y에다 -4만 써볼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2x는 -10이 되겠지. 자,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야. 플러스 m. 자, y 대신에 -4 집어넣으면 -20,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m은 요건 이미 계산돼서 -21이 되고 얘는 넘어가서 플러스 10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m은 얼마? -11.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모든 방정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를 알려주면 걔부터 대입해서 시작하는 거야. 문제 시작 자체가. 알겠죠? 잊지 맙시다. 자, 이번에는 해가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모두 다 미지수로 주어진 경우. 자, 우리가 앞서서 비슷한 유형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해가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해가 뭐 일부분만 주어지든 얘처럼 둘 다 모르든 일단 첫 번째는 대입해야 되는 거고, 그 대입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데 반드시, 그죠? 네, 완전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틀이 갖춰진, 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이 주어진 해를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고 거기서 K를 구해서 해를 완성한 다음에 그 해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대신에 3k, y 대신에 k를 이 완전하게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자, 3k 더하기 2 곱하기 k가 되겠죠. 이게 5가 되고요. 좌변 정리하면 5k가 되고 우변도 5가 되죠. 5k가 아니라 5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k는 얼마구나? 1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해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해가 3k, k였던 게 몰랐던 k를 찾아지면서 해가 완전하게 3,1이다라는 걸 알아지게 되는 거죠. 해가 완성이 돼서 이제 이 완성된 애를 이 불완전한 식에다가 못생긴 애에다가 집어넣어서 a를 찾는 거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x값을 찾아봤더니 3이고 y값이 찾아봤더니 1이니까 이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식에다가 x에다가 3, y 대신 1을 집어넣고 식을 쓰게 되면 6 마이너스 a는 4가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a는 6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돼서 문제가 요구하는 미지수 a의 값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 k 값도 구하라 그랬네? 자, k는 1. 자, 핵심은 똑같아. 선생님이 문제 분류를 해놓기는 했지만 해가 x 하나만 주어지든 y 하나만 주어지든 혹은 이렇게 해 자체가 미지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 어쨌든 첫 번째 대입은 완전하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라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져서 해에도 미지수가 있는데 식도 완전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두 개 식 중에서 그나마 더 완전하게 혹은 대입이 더 편한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번 유형은 가감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공부를 하는데 가감법 혹은 대입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가감법이 차지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요,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해를 미지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x, y, 그지?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패턴은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식을 해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두 미지수 x, y 중에서 어떤 거를 소거하기, 어떤 거를 없애기 편한지 식을 보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일단 따라와 봅시다. 그 다음에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합니다. 즉 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절대값까지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애려고 하는 문자의 절대값까지.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2번에서 크기를 맞춘, 즉 우리가 원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문자를 없애줍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x의 크기를 맞추기가 편할까요? y의 크기를 맞추기가 편할까요? x를 맞추기가 편합니다. 숫자분만 똑같으면 돼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부호는 달라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는 2를 곱하면 플러스 4y가 되고 얘는 2를 곱하면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 있는 아래 있는 식의 x의 개수와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녀석의 x의 개수의 크기가 절대값이 똑같아지는 거죠. 부호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같게 맞추는 거예요. x를 맞추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이 두 식을 y를 맞추려면 둘 다 6y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3을 곱하고 여기 아래식에는 다 2를 곱해서 6y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은 y를 없애려고 하는 경우 두 식을 모두 다 손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우고 우리가
x를 이제 지우려고 하는 거, x를 이제 없애려고 한다면, 그죠? y는 조금 손보기 힘들죠, 그죠? y는 UI로 맞춰야 되니까 힘들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나서, x를 없애려면 내가 여기다 2만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는 기억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기억에다 2를 곱하고 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6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손 보지 않는 거죠. 그죠? 2x 더하기 3y는 8. 자,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까요? 즉, 마이너스 2x와 2x를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죠? 그렇죠. 더해야지 없어집니다. 그렇죠? 더하게 되면은요. 자, 얘 더하기 얘는 없어지고요. 자, 4y 더하기 3y는 얼마가 돼요? 7y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14. 그래서 y는 얼마? 2 하고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문자의 크기를 맞춰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우리가 그 문자를 없애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을 우리가 방금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른쪽은 더했죠? 그래서 왼쪽도 똑같이 더하게 되면 기억 곱하기 2 더하기 니은을 하면은 x가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필요한 과정은 뭐다?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감법 유형에서 문제 상황에서 특정 문자를 소거했을 때 그 상황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 한번 쳐다봐 볼까요? 이렇게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x를 소거했더니 요러한 식이 되더라. 그때 얘 찾아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거하고 그 상황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랑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 쌤 방금 말했던 거 그대로 x 소거한 식을 얘랑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x를 소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여기서 x를 소거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여기는 2x고 여기는 x잖아. 그럼 x 앞에다가 숫자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식의 모든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식이 되냐? 2x, 자,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를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래식은 그대로 씁니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서요. 자, x를 없애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똑같잖아. 똑같은 걸 없앨 때는 빼면 없어진다고. 대신 뺄 때는 얘 빼기 얘가 돼서 없어지고 남은 애들도 다 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y 빼기 y니까 얼마? 마이너스 7y가 되고 마이너스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소거를 했더니 아이고 나오는 식이 뭐가 되더라?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식이 되더라 라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은 이 식이 뭐랑 같더라? 이 식이 뭐랑 같더라? a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우변 완전히 똑같으니까 좌변도 그냥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가 그냥 얼마면 돼? 마이너스 7이 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되겠죠.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감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연립방정식의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여러분들 당연하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미지수 중에서 뭐가 소거하기 편한지, 어떤 걸 없애기 편한지, 어떤 걸 크기가 맞추기 편한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합니다. 그죠? 그 x 앞에 있는 부호 생각하지 말고, 부호 내가 x를 없애려고 하면 x 앞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하면 되고, 부호 생각하지 말고 다시 y를 없애려고 하면은 y 앞에 있는 숫자의 크기를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서 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거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너무 쉬워. 맞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단 말이야. 왜냐면 y 앞에 지금 플러스 1이 있고 이 y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이미 숫자가 맞춰져 있어. 그럼 얘는 이제 y를 없애기가 편한 애가 되겠어요. 자, 한번 없애볼게요. 밑에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x 더하기 y는 얼마? 10.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얼마? 10. 자, y를 없애고 싶어. 근데 y의 부호가 다르잖아. 부호가 다른 애들을 없애려면 뭐 하면 돼? 그렇지. 더하면 없어지지. 그래서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3x니까 얼마가 되고 5x가 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y는 서로 없어지고 자, 등호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0끼리 더해서 얼마? 20. 자, 그럼 5x가 20이니까 x는 얼마? 4. 이렇게 하나 구했잖아. 그럼 이 미지수를 하나 구하게 되면 나머지 y까지 구해야지 해가 완성이 되는데 걔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한 이 해를
두 식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되도록이면 대입하기 편한 식이 좋겠지. 선생님은 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고 이 위 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4가 들어간다고? 그럼 저 식은 뭐가 돼? 8 더하기 y는 일단 써주는 거지. y는 얼마? 10. 그럼 여기서 y는 얼마? 2 하고 이렇게 y 값도 구해지게 돼요. 자, 가간법의 흐름을 아시겠나요? 자, 내가 무엇을 없앨 건지 문자를 선택을 하는 거고, 문제를 보고 나서 당연히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없애서 나머지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다시 두 식 중에서 대입하기 편한 식에 대입해서 남은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가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순서상으로 표현하죠. x, y는 x는 4, y는 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때 x값을 a, y값을 b라고 하고 그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x값, y값 더한 값을 쓰면 되겠죠. 답은 6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인 대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대입법 유형에서 첫 번째로 보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그 대입한 상황을 문제에서 정해놓고 그 상황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니은식은 여기에 있는 거지. 이 니은식을 기억에 대입해서 x를 소거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x는 y 플러스 1을 하고 x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됐잖아요. 이 니은식을 여기에 있는 기억에 대입했다는 얘기는 기억에 있는 이 x 대신에 요걸로 y 플러스 1로 바꿔서 써서 위에 있는 식을 미지수 y 하나로 바꿔서 풀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자, 3 그대로 오고요. 3 일단 오고요. 자, x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뭘 쳐야 되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지. 그렇지. 괄호가 쳐져야 돼. 그래서 괄호 열고 y 플러스 1. 이게 니은식을, 이 니은에 있는 이 x식을 기억에 대입한 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식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플러스 2y 플러스 2y는 8. 요게 이제 니은식을 기억식에 대입한 게 된 거고요. 요걸 정리해서 얘랑 비교했을 때 a, b를 찾아라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우변은 8로 똑같습니다. 그럼 이 좌변의 괄호를 풀어서 정리한 게 여기 있는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괄호 풀어봅니다. 자, 3y 더하기 3 더하기 2y는 8이 되고요. 괄호 풀면 보통 동류항이 생기죠? 동류항 정리합니다. 자, 5y 더하기 3은 8.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어느 부분? 여기, 그지? 여기, 그지? 다시 한번 여기,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 기호는 수학에서 똑같은 뜻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요. 실제로 사용되는 기호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변이 지금 8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항이 b랑 똑같으면 되겠죠? 여기서 b는 3하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y 1차항끼리 똑같으면 되겠죠? 5y가 ay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a는 5하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지금 a-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 빼기 3이 되면서 문제 답은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핵심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자, x는 뭐시기 y는 뭐시기 꼴로 정리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대입법은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저렇게 x는 y는 꼴로 정리됐을 때 쓰기 편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더 앞서 배웠던 가간법이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법이 사용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식이 y는 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을요,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위에 있는 남은 식에 y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의 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x 더하기 y인데 y 대신에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집어넣는 거죠. 원래는 괄호를 치고 식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괄호가 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괄호가 그냥 풀리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x는 상수항은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서 x는 얼마? 2하고 나오게 되고요. 이 구한 x의 값이 해가 하나 구해졌으면 y 값은 어떻게 구한다? 이 구한 해를 여기 우리가 대입했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y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y는
자, 마이너스 2x인데 2가 지금 구해봤더니 2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4로 바뀌는 거죠. 더하기 7. 그래서 y 값은 3 하고 나오고 나서 풀면 이란 얘기는 방정식을 풀어 라는 얘기는 해를 구해 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는 보통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x값, y값이 오잖아. x값은 2, y값은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의 여러가지 패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 괄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1학년 때 문자식을 조금 심도 있게 했거나 혹은 그죠? 2학년 거 공부를 미리 끝난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이 강의 자체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그죠? 처음 들었을 때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한번 했던 친구들도 지루하지만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문제 딱 보고 나서 풀 수 있는 친구는 그냥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아시겠죠? 자, 핵심 개념 한번 봅시다. 괄호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요, 괄호가 있든, 분수가 있든, 소수가 있든, 순환소수가 있든, 비례식이 있든, 다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거야? 이 형태로 정리하는 거야. 이 형태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식 처리하는 능력을 모두 이용해서 이 연립 방정식의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뭘로 풀어? 대부분 다 가감법으로 풀어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대입법으로 푸는 경우가 편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패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괄호를 풀어내는 걸 이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위에 있는 식을 괄호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3x.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부호만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9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은요, 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암산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게 되면 x 플러스 3y가 되고 여기서 생기는 마이너스 3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와 계산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이번 식이 바로 점점점점 생략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되셔야 돼요.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소구할까? 라고 답봤더니 여러분들 딱 대답해보세요. 어떤 문자 소구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냥 x를 뭐 해버리면 돼요? 지금 서로 부호만 다르니까 더해버리면 x가 없어지죠. 두 식을 더합니다. 얘는 없어지고 좌변은 y 더하기 3y가 되니까 4y가 되고요. 우변은 9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8이 돼서 양변은 4로 나누게 되면 y의 값은 2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x 값은 어떻게 구해? 이 구한 값을 이 두 식 중에 여러분들이 대입하기 편한 식에다 대입한다고. 위의 식이 조금 더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위의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얼마야? 9가 되지. 그 마이너스 x는 얼마야? 7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얼마? 마이너스 7 하고 나오게 됩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어떻게 쓰면 돼? 자, 3번 x, y는 x는 마이너스 7, y는 2 이렇게 쓴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핵심 내용은 뭐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동안에 식 처리하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뭘로 바꿔라? 기본형으로 바꿔라. 연립방식 기본형으로 바꿔서 가감법 혹은 대입법으로 해를 구해내라 라는 게 연립방정식의 기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개수가 분수일 때 이렇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더럽게 생긴 애들이 좀 못생긴 애들 이런 애들을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그 최소 공배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개수를 다 정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쓰든 개수를 정수로 바꾸면 돼. 등식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없앤다고 분모를. 무슨 말인지 같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풀었던 것처럼 똑같아. 핵심은 뭐다? 기본형으로 바꾼다. 그리고 뭘로 푼다? 가감법으로 푼다. 똑같습니다. 자, 가감법 또는 대입버가 아니라 대입법입니다. 네, 근데 가감법을 주로 많이 쓴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둘 다, 되게 못생겼어. 그지? 막 3 있고, 분모에 막 2 있고, 막 그래.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위의 식부터 예쁘게 한번 바꿔볼까? 자, 얘는 지금 모든 항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여기 다 4를 곱하는 거야. 그치? 자, 4를 곱하면 4x가 되고, 자, 저기는 마이너스 2y가 되고, 우변은 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식은 예쁘게 바꾸려면 얼마 곱해야 돼? 그렇지. 6을 곱해야 되지. 여기 다 6이 곱해진다고. 그럼 얘는 3이 약분되면서 남아있는 2가 여기에 곱해지면서 뭐가 돼? 그렇지. 4x가 되지.
나머지는 선생님이 안 할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했던 과정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수로 바꾼 다음에 내가 뭐를 없앨까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문제가 나 x 없애주세요 라고 생겨 먹었잖아 벌써. 그치? x가 4x 4x 똑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없애려면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치? 그럼 빼면 얘가 없어지고, 조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2y 빼기 6y란 말이야. 빼기가 붙으면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로 바뀌지.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6y로 바뀌게 된다고. 그 다음에 자, 등호 그대로 쓰고, 얘도 마찬가지 1 빼기 5, 그러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빠르게 암산으로 될 때까지 연습이 돼야 된다고요. 이 유형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문제 많이 푸시게 되면 저절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풀어봅시다. 요걸 계산하는 게 얼마야? 그렇지, 4y지. 4y가 얼마야? 6이야. 당황하지 마. 안 나눠줘도 분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y는 얼마지? 4분의 6이고 약분까지 잘하면 2분의 3하고 여러분들이 구해질 거야. 자, 하나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애는 어떻게 구해? 얘를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대입하기 편한 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멍충이는 없겠지. 그치? 그치? 정리된 정수식에다가 계수가 정수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요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입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자, 우리가 4x, 그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y인데 지금 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약분되면서 얼마가 남아? 마이너스 3만 남지? 얘가 1. 자, 그럼 4x는 구하고 싶은 거 빼고 넘기면 4. 그래서 x는 얼마? 1. 풀어라! 라고 그랬지. 그치? 해를 구하여라. 그래서 해를 구해보니까 얼마? x는 1. 그리고 y는 얼마가 나왔어? 2분의 3 하고 나왔지. 그치? 근데 그 x 값이 a고 y 값이 b란 말이야. 이게 왜 2b일까? 그치? 이거 분모 없애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2b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2 곱하기 b가 y 해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요게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약분 돼서 계산하면 이 문제 답은 4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소수일 때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쳐다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개수들의 x 앞에 막 소수들이 있고 상수도 막 소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개수가 분수든 소수든 괄호가 있든 순환소수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목적이야?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기본형으로 바꿔서 가강법으로 푼다고. 그지? 그럼 소수를 없애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니까. 자, 위의 식을 바꾸려면 여기다 다 얼마 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치? 자, 쟤네들이 다 동시에 정수가 되려면 10을 곱하면 되겠죠? 위의 식은 10을 곱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5y는 1이 되고요. 자, 아래 식은 여기만 바꾸면 되는데 똑같이 10을 곱해야 됩니다. 10을 곱할 땐 대신 여기도 다 얼마씩 곱해진다? 10이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x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수를 정수로 바꿨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를 소구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x 소구하는 게 편해? y 소구하는 게 편해? 그렇지, y 소구하는 게 편하지. 왜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만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y하고 우리가 조금 더 10y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지니까. 자, 어쨌든 2를 곱해서 아래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자, 6x 마이너스 10y가 되고요. 여기도 2가 곱해져서 얼마? 2가 돼.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y가 없어질까? 부가 다르잖아. 그치? 하나는 10y고 하나는 마이너스 10y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냥 더해버리면 없어지죠. 자, 더하면은 자, 5x 더하기 6x는 몇 x가 돼? 11x가 되고, 얘네 둘은 부가 다르니까 더하면 없어지고, 얘들은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8 하고 나오죠.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8. 여기서 구한 x의 값은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 위에 식에다가 위에다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4. 자, 마이너스 5y는 얼마? 1. 자, 그럼 마이너스 5y는 얼마? 얘만 1로 이항되면 어떻게 돼? 25가 되지?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5 하고 이렇게 x, y 값이 모두 구해지게 되죠. 풀어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해를 구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한 x값, y값을 순서상 순서에 맞춰서 써주면은 그냥 답이 되겠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비례식이 주어질 때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식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a 대 b는 c 대 d.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향과 외향의 곱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BC는 AD 하고 식이 하나가 나오잖아. 이 식 하나와 문제에서 주어진 다른 식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2개, 식 2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거고, 그 식 하나를 비례식으로 감춰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비례식이야. 그러면은 한번 비웃어주면서 이까지 거 하면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은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얼마야? y지. y는 외항의 곱은 얼마야? 3x. y는 어떤 꼴로 정리가 됐네? 얘는 그러니까 대입법으로 푸는 게 편하겠지. 자, 그래서 아래식은 그대로 씁니다. 자, 5x 마이너스 2y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해고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여기는 이 y 대신에 이 3x를 그냥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풀게요. 자, 그럼 5x 마이너스 얼마가 돼? 6x가 되겠지? 여기는 y가 3x로 바뀌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얼마? 2. 대입법 문제는 한 문자를 구하고 나면 다른 문자 구하기가 너무 편하잖아. 왜? 우리가 대입했던 식에다 집어넣으면 다른 게 저절로 나오거든. 그래서 x에다가 구한 2를 집어넣게 되면 y는 얼마가 나와? 3, 2, 6이 나오겠지? 그래서 해가 다 구해졌어 벌써. 그래서 해가 얼마다? 2,6. 문제에서는 그 x의 y의 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8하고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개수의 순환소수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많이 봤던 단원이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 0.1땡 이거 순환소수잖아. 뒤에 1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자,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야. 저 순환소수를 바로 분수로 표현하는 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거 바로 분수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얘를 x라고 두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시간 다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하나는 얘를 분수로 바꾸는 것에 복습 한 번만 시켜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학생은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바꿀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내가 수학적으로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그냥 1단원 공부를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내용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0.a 땡. 자,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려면 이 소수점 아래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어? a 하나 있지? 한 자리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순환마디 점이 찍혀 있지. 그만큼 9를 쓰고 여기 소수점 같은 거 없이 생각하고 여기 있는 거 수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소수점에 숫자 2개 있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점 찍혔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99를 쓰고 나서 소수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A, B를 쓰면 된단 말이야.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이 A, B는 A 곱하기 B가 아니라 10자리가 A고 1자리가 B인 숫자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0.23 땡땡 같은 경우는 99분의 23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자, 마지막 끝판왕 한번 해볼까? 자, 여기까지 분수를 바꿀 수 있으면 되지. 자, 요런 거. 요거는 그냥 숫자로 쓰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1.23 땡. 자, 잘 봐. 소수점 아래 숫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 중에 점 하나 찍힌 게 하나 있잖아. 그만큼 9를 쓰고 점이 안 찍힌 거의 개수만큼 0을 쓰면 돼. 그 다음에 이 소수점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123으로 읽어. 빼기 점 안 찍힌 부분까지를 빼는 거야. 요렇게.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조금 더 복잡한 거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 요거 지우고. 그럼 요것만 할 수 있으면 1, 2, 3번 다 아는 거야. 자, 12.345 땡땡. 자, 잘 봐. 소수점 아래 숫자 3개 있잖아. 그치? 그런데 점이 2개 찍혔지? 찍힌 만큼 9 쓰고, 그 다음에 안 찍힌 것만큼 0 쓴다고. 그 다음에 소수점 없다고 생각해. 이거 숫자 자체를 12,345로 읽는 거야. 그 숫자에서 빼기, 이 점이 안 찍힌 앞에 부분 있지? 그 부분을 빼서 정리하시게 되면 이걸 바로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터득한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중간고사가 지났고 이 원리를 그 뒤로는 물어보지 않아. 어차피 물론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 때 그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돼. 자, 잔소리가 길었네. 그냥 바로 이제 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니고. 자,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슉 지우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식 바로 분수로 바꿀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자, 9분의 1x 더하기 9분의 2y는 9분의 5. 분수지. 우린 개수가 정수여야 되잖아. 먼저 분수로 바꾸고 얘네들한테 다 9를 곱해서 우리가 익숙한 개수가 모두 정수인 형태식을 이렇게 얻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때? 두 번째 식은 우리 라인 맞춰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3x 마이너스 2y는 7. 그다음에 지금 요거 두 번째 식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기본형으로 정리가 됐잖아. 개수가 모두 다 정수라고. 자, 내가 여기서 뭐를 없앨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부터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애 있잖아. 누구야? y지, 그치? 하나는 플러스 2y이고 아래식은 마이너스 2y잖아. 그냥 뭐 하면 돼? 둘이 뭐 하면 돼? 그냥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더하면은 이 두 식은 그냥 더해버릴게요. 이렇게. 왜냐면 부호가 다르면 더하면 없어지지. 자, x 더하기 3x 몇 x? 그렇지, 4x가 되고, 자, 얘는 없어지지, 더하면. 그 다음에 5 더하기 7이니까 얼마? 12. 여기서 x는 얼마다? 3이다. x 값 하나 구해지면 가간법은 이제
두 식 중에서 대입하기 편한 식에 대입하는 거지. 이 x3을 여기다 집어넣고 위의 식을 다시 쓰게 되면 3 더하기 2y는 얼마? 5. 자, 그럼 2y는 얼마? 2. 그러니까 y는 얼마? 1. 자, x, y 다 구했지?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해만 쓰면 되겠네. 자, x는 3, y는 1.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풀이의 끝판왕. 자,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막 소수 나오고 막 분수 나오고 막 괄호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지? 자, 핵심은 딱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똑같아. 자, 괄호는 풀어내고 계수는 모두 다 정수로 바꿔서 이렇게 예쁜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문제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먼저 이쪽 부분을 정수로 바꾸려면 이거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게 한 덩어리죠. 그쵸? 자, 좌변곱에 똑같이 얼마씩 곱하면 돼요? 10씩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 2로 바뀌어. 그 2가 2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선생님 너무 말로 썼으니까 10 곱한 것만 다시 한번 써볼게. 2가 되고 괄호 열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되겠지. 여기 10, 10, 10을 모두 곱하는 친구는 없겠지. 그지? 자, 이거는 자, 여기에 10이 곱해지면서 18이 돼. 자, 그럼 이제 괄호를 분배를 한다고. 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6y는 18.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어. 다 2로 나눠지니까. 그냥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 되도록이면 개수는 작은 수가 좋지. 다 2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3y는 9. 자, 이건 선택이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는 예쁘게 정리했어. 자, 이제 아래식을 정리할 차례야. 자, 얘도 지금 총 몇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3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 각 덩어리마다 얼마씩 곱하면 돼? 그렇지. 2씩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 2를 곱하게 되면 그 2가 이 분모를 없애주고 남아있는 3이 이 괄호 바깥으로 괄호 안으로 분배가 된다고. 요건 선생님이 그냥 바로 쓸게. 자, 3x 마이너스 15y. 자, 여기도 2를 곱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지? 플러스 8y가 되고 우변도 가끔 우변은 빼놓고 안 곱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조심하고 요렇게. 자, 정리 예쁘게 한번 해보자. 괄호를 풀어내면 보통 동류항이 생기잖아. 자, 얘랑 지금 계수한이 되지. 자, 그럼 이제 3x 마이너스 7y는 1 요렇게 돼. 자, 그럼 보자. 자, 이 식과 이 식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조금 난해하게 생겼어. 그치? x든 y든 어떤 걸 소구하든 둘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x를 없애도록 할게. 자, 그럼 x를 몇 x로 맞춰야 될까? 그렇지. 6x로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모두 3, 3, 3을 곱한 걸 써볼게.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9y는 27이 되겠지. 괄호 풀어낸 것까지 이제 연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식에다 우리가 얼마를 곱해야 돼? 얘가 6x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 자, 그럼 6x 마이너스 14y는 우변도 잊지 말고 2 곱해주고. 자, 그러면 x항이 부호까지 완전히 똑같잖아. 없애려면 빼야 되겠지. 빼서 없어지고. 자, 주의해야 될 게 마이너스 9y 빼기 14y니까 이게 실제로는 더하기 14y가 된다고. 그게 얼마? 5y가 되겠지. 그지? 요렇게. 자, 이게 문자식 연습이 많이 안 된 친구는 이게 계산 실수가 계속 날 거야. 근데 이 계산 실수를 지금 뭐 한 번에 고치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식을 많이 연습해야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야. 앞에 있는 다항식 파트랑. 무슨 말인지 갔지? 자, 어쨌든 계속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고쳐지진 않지만 열심히 하면 식 처리하는 능력은 분명히 늘어난다라는 거야.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27 빼기 2가 돼서 여기는 얼마가 돼? 25가 돼. 그래서 y는 얼마? 5. 요렇게. 자,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한 y 값을 제일 간단한 식, 여러분들이 찾아냈던 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식, 어디? 저는 여기다 집어넣을래. 얘가 좀 제일 간단해 보이지, 그치?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어서 쓰게 되면, 자, 2x, 자, 마이너스 15가 되지? 얘가 9. 자, 그럼 2x는 넘어가서 얼마가 되니? 24가 되니? 그래서 여기 x는 12 이렇게 이제 해가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해를 구해서 그 해를 두 개를 어떡하라?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기계가 바뀌어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필사가 조금 난잡한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x해가 10이고 y해가 5잖아요. 자,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답은 17 하고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는 B는 C꼴. 무슨 꼴이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얘 꼴. 이렇게 등호 두 개를 연속해서 연결된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핵심 개념에다가 어쩔 수 없이 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요즘 말이 되게 복잡해 보여.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 그치? 이거 핵심 개념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나 좋은 대로. 여러분들 좋은 대로 그냥 두 개씩 뽑아내서 식 두 개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이해할 거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 먼저 얘를 뽑아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2x 플러스 y는
4x 플러스 5y 플러스 2. 되도록이면 간단한 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얘는 얘를 뽑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얘하고 얘 뽑고 싶은데요. 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뽑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나마 덩치가 작으니까 얘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얘는 얘를 한번 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y는 자, x-3y-7. 자, 이 두 개의 등식을 얻어내고 나서 이제 기본형으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기본형. 기본형이 뭐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자, x, y항은 좌변으로 정리하고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넘긴 거. 밑에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기본형 꼴로 바꿔서 가감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y 되고 우변에 2는 그대로 내비둡니다. 자, 이거 넘기게 되면 얼마가 되죠? 자, x. 이거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y가 되고 마이너스 7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뭐 소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매우 예쁘게 지금 y의 크기가 부호만 다르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y를 소구하는 방법은 그냥 두 식을 뭐 하면 돼요?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가 남고요. 자, 얘랑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남아서 x의 값은 5 하고 구해지게 되고 그 구한 5를 자, 위에 두 식 중 아무거나 편한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5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7. 자, 그럼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y는 얼마? 3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풀어라. 해를 구해라. xy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순서상으로 x는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A는 B는 C꼴의 문제인데요. 자, 조금 복잡한 패턴, 분수식 꼴일 때,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뭔데 생김새가 범상치 않죠. 더럽게 못생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접근법은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자, 간단한 부분을 두 번 이용해서 식 두 개를 뽑아내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은 먼저 얘는 얘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은 얘는 얘를 하나 뽑을 거예요. 왜냐면 5분의 3이 좀 간단해 보이니까. 그치? 그래서 가끔 특이하게, 그치? 얘는 얘 이렇게 복잡한 거 두 개 뽑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 그치? 그게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참 성격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치? 자, 굳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상하게 풀 필요는 우리가 없잖아.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얘를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3분의 x 플러스 y는 5분의 3. 연립방정식의 기본형으로 바꿔야 되지. 자, 기본형이 뭔데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자, 일단은 분수는 분수꼴은 어떻게 푸는 게 선생님이 편하다라고 그랬지? 이 상태에서 양변은 최소 공배수로 곱해도 되지만 그냥 분수는 분수꼴은 있잖아. 이렇게 서로 교차로 곱해버리면 그냥 그 등식이 참이 돼. 바로 나와 그냥. 그래서 이 5랑 얘랑 곱하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 이거 식으로 써볼게. 자, 이렇게 식이랑 곱해지는 거니까 괄호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3, 3은 9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암산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암산으로 이렇게 곱해서 분배하면 5x 더하기 5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9라는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암산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얘는 얘를 이용하겠다고. 이거 두 개. 그지? 자, 잘 안 보이지? 지워서.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 자, 4분의 2x 플러스 y는 자, 5분의 3. 자,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교차로 곱하는 거야. 분수랑 같을 땐 교차로 곱하는 식이 간단하게 나온다. 이거 바로 한다. 이거 분배할 거야, 바로. 자, 10x 플러스 5y는 이렇게 곱한 게 얼마? 12.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자,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 그지? 자, 딱 보니까 나 소구해주세요 라고 생긴 애가 있지? 어때? 지금 5y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선생님이 바로 빼볼게. 빼기 표시 다시 안 하고. 그럼 빼고 나면 5x 빼기 10x는 얼마? 마이너스 5x가 되고 얘는 빼면 아예 없어지고 빼는 방향이 일치해야 되겠지? 자, 9 빼기 12가 되면서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x 값은 얼마가 나오지? 5분의 3하고 약간 더러운 분수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 구한 5분의 3을 이제 다시 어디다가 두 개씩 중에서 대입하기 편한 데다가 선생님은 그냥 뭐 여기가 좀 더 간단해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5분의 3이 5x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3만 남게 되지. 자, 3 더하기 5y는 얼마? 9. 자, 그러면 5y는 6. 그러면 y는 얼마? 5분의 6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를 다 구했죠? 풀어라 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괄호 열고 나서 x값 5분의 3 써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한 y값 5분의 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번에는 해가 주어질 때, 자, 벌써 유형 이름에서 냄새가 나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 냄새가 나야 돼. 그지? 해가 주어지는 방정식 문제. 무조건 뭐야? 그렇지. 대입이야.
대입, 그치? 자, 근데 기본 형태. 자, 쉽다는 얘기지, 그치? 해가 완전하게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그럼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계산량이 그렇게 아예 적지는 않아. 여러분들 앞에서 풀었던 1차 방정식이랑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 자, 대입은 x값, y값에다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로, 여기는 y가 1로 바뀐 식을 한번 써볼게. 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1이라는 식이 되지. 대입을 해도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식에다 대입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b의 위치를 바꾼 거야. 그 다음에 y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아이고, 그냥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쓸 거야. 근데 y 1은 그냥 여기다 쓸게. 뭐 이상한 식이 됐네. 미안해요. 자, 그냥 순서도 쓸게요. 자,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얼마? 2a. 요렇게 되지.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힌트를 얻어냈는데, 자, 요점은 이거야. 이 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고, 식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연립방정식처럼 똑같이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가간법으로 풀어볼까? 자, 가간법으로 풀려면 기본 형태를 만족을 시켜야 되겠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1 하고, 기본형은 뭐야? 문자는 다 왼쪽에, 상수항은 다 반대쪽에.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요걸로 반대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자, 뭘 소구할지 벌써 보이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똑같이 생긴 걸 없애려면 빼야 되겠지. 자, 빼면 얘네 둘은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b를 빼니까 이게 더하기로 바뀌지? b가 되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가 되지. 아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었네. 자, 그럼 나머지 a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 구한 이 b를 내가 원하는 식 아무데나 선생님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단계는 연립했고, 두 번째는 남은 해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마이너스 2a, b 대신에 2 집어넣는다. 자, 마이너스 2는 얼마? 1. 자, 마이너스 2a는 얼마? 3.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지.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건 항상 구해야 돼. 아, 해 구했다 끝이 아니라 항상 문제를 잘 읽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미안해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a-b를 구하는 거니까, 자, 2 곱하기 a 값 여기서 쓴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 이제 암산 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 b니까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5 하고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이 3개 주어지는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요렇게 식이 2개가 주어졌는데, 이 못생긴 애가 있네, 그지? 우리가 모르는 애가 있고,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얘를 만족한대. 자, 일단 요점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야. 근데 걔가 모두 만족한대? 얘도 만족한대.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버릴 수도 있어. 얘를 x 플러스 y는 6하고, 이 완전하게 주어진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5y는 16의 해가 모두 만족한다. 얘가 반대로 얘를 만족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고. 왜? 어차피 그 해는 저 세 식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하니까. 그 이 문제 풀이법이 벌써 이제 나오는 거야. 식이 3개가 주어졌는데 이 2개는 완전히 주어지고 하나는 뭔지 모르는 못생긴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3개의 식 중에서 완전히 주어진 2식을 연립해서, 2식이야, 4개 아니라. 새벽에 작업하느라고 오타가 많네.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나머지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그지? 못생긴 애에다 집어넣어서 그 미지수를 찾는다는 얘기야. 선생님, 시간대는 못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래서 풀이법대로, 자, 먼저 완전하게 주어진 이 2식을 연립을 할 거야. 얘랑 연립 한번 해보자. 자, 이제 x 플러스 y는 6하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5y는 16이지? 선생님, x를 맞출래? 여기다가 다 곱하기 2를 해서 밑에다 쓸게. 자, 그럼 2x 더하기 2y는 12가 되지? 자, x의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야지 없어질 거야. 자, 이렇게 더한다는 표시는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더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자, 5y 더하기 2y니까 7y가 되고, 얘는 28이 되지? 여기서 y는 얼마? 4. 그 4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x 더하기 4가 6이니까, x는 얼마? 2. 자, 이제 잘 봐. 우리가 해를 구했지. 두 번째는 여기서 구한 이 해가 뭐를 만족시켜? 얘도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2, y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2a,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 조건이 주어질 때가 되겠어요. 사실 앞에서 식 3개가 주어진 유형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 세 번째 식을 식으로 안 줘주고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조건을 식으로 표현을 해서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배수관계입니다. 배수관계는 식으로 나타내기 편하죠. 자, 핵심계는 읽어보게 되면 x가 y의 n배다 라고 한다면 x는 ni 이렇게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x가 y의 3배라면 x는 3y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얻어내서 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우리가 이제 식 3개가 나왔으니까 3개 중에서 완전한 2식을 이용을 해서 연립을 해서 남은 식에 대입을 하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쳐다봐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하나는 완벽하고 하나는 얘가 모르는 애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리고 조건이 여기서 나오죠. x가 y의 2배다. 여기서 식이 x는 2y구나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푼 거죠. 이 문제를 얘랑 연립해서 그 해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 한번 해보죠. 자, x는 2y 하고요. 자, x 플러스 y는 6. 딱 보니까 x는 뭐뭐뭐 꼴이니까 대입하기 편한 대입법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x 대신에 2y를 집어넣게 되면 3y는 6이 되고 y는 2하고 풀리게 되죠. 대입법은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 나오면 풀기는 쉬워요. y 구한 2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x해는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4,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해를 구했으니까 이 구한 해를 불완전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는 x, y 대신에 차례대로 우리가 구한 4하고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8 마이너스 6이 k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해에 관한 조건이 주어진데 이번에는 조건이 비율로 주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뭐 x 대 y는 2 대 3 뭐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비율 문제는 그 비율이 간단하면은 우리가 바로 배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대 y가 2 대 1이다. 뭐 그죠? 뭐 x 대 y가 2 대 1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x는 y의 2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으로 식 하나를 얻어내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식이 3개가 나올 거고요. 그 식 중에서 완전한 2식을 선택을 해서 해를 구하고 그 해를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우리가 지금껏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말이 그냥 위에 있는 핵심 개념에 쭉 나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핵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바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연립방정식 보시면 자, 이 식은 완전히가 아니라 얘가 뭔지 모르네. 얘는 일단 지금은 못 먹는 감이죠. 못생긴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는 자, 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x 대 y는 얼마다? 2 대 3이다.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쓰고요. 얘를 이제 넘겨서 우리가 기본 형태로 이렇게 바꿔두겠습니다. 자, 대입법을 써도 되죠. y는 2분의 3x하고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가간법을 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식이 총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1개,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아는 식은 이거 2개잖아요. 그래서 저거 2개를 먼저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하고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x 플러스 y는 7이라는 식과 방금 구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죠. 선생님은 y를 없앨게요. 여러분들도 y를 없앤 게 편하다는 게 보여야 되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아래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4x 더하기 2y는 14가 되겠죠? 자, y가 완전히 부호까지 똑같으니까 빼야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3x에서 마이너스 3x에서 4x를 빼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고요. 똑같은 거 빼서 없어지고 0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14가 되죠. 여기서 x는 2하고 구해지고요. 방금 구한 x2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4 더하기 y가 7이 되니까 y는 3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 쓸 때 이렇게 화살표 끌어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식 다시 쓰셔야 됩니다. 감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수학에 없는 기호고 단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편법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필기하실 때도 쓰시면 안 되고 꼭 식으로 다 쓰세요. 자, 해는 어쨌든 구해봤더니 몇 콤마 몇이다? x, y는 2,3이다. 자, 구한 해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있는 이 못생긴 불완전한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하면 x에다가 2y에다가 3 집어넣은 것에 바로 쓸게요.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3a가 되겠죠? 이게 1이다. 그럼 3a는 9가 되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의 값은 3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 조건이 주어질 때, 이번엔 조건이 차로 주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차라는 거는요,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입니다. 선생님, 뭐가 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돼야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얘기는 그 결과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x, y의 차를 구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 빼고요. 절대값을 씌워야지 2xy의 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자, 이 패턴이 똑같죠? 하나는 완전하고 하나는 불완전한데 나머지 하나의 시근을 이렇게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x, y의 값의 차가 얼마래? 1인데 차는 반드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라고 그랬는데 뭐가 크지?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y가 더 크다. 그러니까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데 그 차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숨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식이 지금 완전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걸 먼저 연립을 합니다. 자, 3x-y는 5고요. xy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자, 뭐 맞출 필요가 없죠? y가 이미 크기가 예쁘게 맞춰져 있고 부호만 다르니까 더해서 소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얘는 없어지고요. 3x-x는 2x가 되고요. 5 더하기 1은 6이 되면서 x는 3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이 3을요. 선생님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3이 1로 넘기면 y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y는 얼마? 4 하고 이렇게 해가 구해지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구한 해를 이 불완전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볼게요. 자, x 대신에 지금부터 3과 y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3a 마이너스 8은 7a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한쪽으로 몰아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을 1로 옮겨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4a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반대로 넘겨서 우리가 미지수를 보통 구하죠. a는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 보고 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미지수를 바꿔놓고 푼 유형이 되겠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이 연립방정식에서 a, b를 바꿔놓고 풀었더니 해가 얘가 되더라. 그때 a, b를 각각 구하죠. 자, 잘못 보고 푼 문제는요. 잘못 보든 잘 보든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뭘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얘는 실제로 a, b를 바꿔놓고 푼 해가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a, b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그럼 bx 마이너스 ay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이 두 번째 식도 a, b를 바꿔놓고 씁니다. 자, 그럼 ax 플러스 by는 19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을 풀었더니 해가 뭐가 되더라? 2하고 1이 되더라. 의 해가 1,2더라. 선생님이 해 알려주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대입하라 그랬죠? 그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은 x값, y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찾아낸 이 x, y 대신에 각각 1과 2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2a는 2가 되고요. 자, 얘는 a 플러스 2b는 19가 되죠. 자, 우리가 이 식을요, 얘랑 비교를 좀 편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2가 되죠. 자, 여러분들 뭐를 없앨 거예요? 선생님은 a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한 거를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자, 38이 되겠죠. 자, 19에도 2를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하는 일이고요. a, b를 구하는 거니까 a의 크기가 이미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뭐 하면은 되죠? 네, 그냥 더하기만 하면은 위에서 아래식을 더하기만 하면 a가 없어집니다.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자, 5b는 얼마? 40. 여기서 b는 얼마? 8 하고 나오게 되고요. 그 8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얼마? 2.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얼마? 3. 문제가 뭘 요구했죠? a, b 구하라 그랬죠? a, b 우리 다 구해놨죠? 쓰면 됩니다. a는 3, b는 8. 자, 그래서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잘못 봤다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로 문제가 한 걸 잘못하든 잘하든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식으로 써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 보고 푼 문제 중에서 실제로 잘못 본 경우 우리가 앞에서는 바꿔놓고 풀었다고 그랬죠. 자, 바꿔놓고 푼 건 선생님이 그냥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바꿔서 따라하면 된다 그랬어요. 잘못 보고 푼 경우는요,
잘못 본 건 신경 쓰지 말고 반대로 잘 본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문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수진이는 A를 잘못 봤어. 그럼 수진이는 이 식을 잘못 본 거야. 그럼 반대로 수진이는 뭐는 맞게 봤냐면 얘는 맞게 본 거거든.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수진이는 아래식을 올바르게 봤어요. 올바른 아래식을 봤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서 해가 뭐가 나왔어? x는 8, 2가 나왔어. 그 말은 이 해를 맞게 본 식에다 대입하면 올바른 b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선생님 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용준이는 지금 뭐를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어. 즉 용준이는 얘를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용준이는 이 식 자체를 잘못 본 거야. 그럼 반대로 용준이는 뭐는 맞게 봤어? 얘는 맞게 본 거지. 그러니까 용준이가 구한 해는 맞게 본 식에다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a의 값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수진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수진은 A를 잘못 봐서 수진은 얘를 잘못 보고 얘는 맞게 봤지? 그랬더니 해가 뭐가 나왔어? 8하고 2. 그 맞게 본 식에다가 그 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8 더하기 2b는 2가 되죠? 자, 그럼 2b는 마이너스 6이고 올바른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조금 너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용준이는 b를 잘못 봤대. 아, 용준이는 그럼 이 식을 잘못 본 거야. 얘를 맞게 보고. 그랬더니 해가 뭐가 나왔어? 3하고 2. 그럼 우리가 구한 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올바른 a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래서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3의 2 마이너스 8은 1. 자, 3의 2는 9, a는 3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a,b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a, b를 몰라서 못 풀었는데 a, b를 다 찾았잖아. 여기는 이 a 대신에 우리가 구한 3을 집어넣어서 처음 식을 쓰게 되면 자, 3x 마이너스 4y는 1이 되고 마찬가지로 b 대신에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자, x 마이너스 3y는 2. 이거를 풀면은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x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식에다가 다 3을 곱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9y는 6이 되고요. 여기는 이 식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선생님은 뺄게요. 빼면은 얘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y니까 플러스 9y가 되면서 네, 5로 바뀌죠. 그래서 5y 하고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그 마이너스 1을 선생님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얘가 더 간단해 보이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 3이 되고 2항 되면서 x도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그래서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는 x도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위에는 해도 이제 답도 써볼까? a는 구해봤더니 3,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해가 같은 두 연립방정식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해가 같은 두 연립방정식 어떤 거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해가 서로 똑같아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얘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손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두 연립방정식이 다 식이 한 부분만 하나만 완벽한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다 미지수가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해가 똑같아.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였죠? 이 녀석의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 y 값이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해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애거든. 근데 그게 똑같대. 그 말은 그 해가 이거 4개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는 얘기야. 식 4개를. 그래서 그럼 뻔하잖아. 이제 다 나왔지. 식이 4개나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뭘 써야 돼? 우리가 이게 뭐야? 스팸 문자 이상한 게 왔네요. 자, 우리가 뭘 써야 되죠? 자, 완전하게 주어진 식 2개를 이용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미지수가 있는 식에다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어떻게 푸는지 쭉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식과 이 식,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 두 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3x 플러스 4y는 2 하고요. 자,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선생님은 x를 없앨게요. 여러분들도 x가 없애는 게 편한 게 좋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아래 있는 식에다가 모두 다 3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3x 더하기 9y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면 되죠? x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빼서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빼면은 없어지고 4y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5y가 되고요. 자, 2 빼기 3이 되면서 플러스 5가 돼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얘를
선생님이 간단한 식에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넘어가면서 플러스 3이 되고 x의 값이 2하고 나오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구해졌죠. 자, 그래서 저 구한 해를, 자, 우리가 지금부터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한 해를 이 각각 불완전한 식에다가 대입해서 a, b를 구하시면 돼요. 먼저 이 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2의 2 플러스 1이 5가 되고요. 2의 2는 4라서 여기서 a는 2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디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이 b가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x에다 2 집어넣게 되면 2b가 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이게 4다. 2b는 2다. b는 1이다. 문제는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쓰면 되겠습니다. a는 2, b는 1.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을 찾는 패턴의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자, 연립방정식이 지금 기본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x, y항은 다 좌변에 있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깔끔하게 넘어가 있죠. 이러한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자, x 앞에 있는 숫자,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x의 개수라고 하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즉 이 q분의 b가 되겠죠. 그게 상수분의 상수, 이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실제로 얘는 식이 두 개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식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요거 있으면 돼. 그냥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랑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왜 그런지. 자, 2x 더하기 4y는 2가 있어.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1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숫자 1 있잖아. 그러면은 1분의 2라고. 자, 1분의 2는 2분의 4지. 2분의 4는 1분의 2. 다 똑같죠? 다 2로 똑같잖아요. 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식 보이시나요? 이 식의 양변에 똑같이 2를 한번 곱해볼게요. 뭐가 만들어져요? 2x 더하기 4y는 2가 되죠. 위의 식이랑 똑같아요. 사실 식을 두 개 알려준 것 같지만 똑같은 식 하나밖에 안 알려준 거고, 우리가 이 단원 맨 처음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쵸? 식 하나만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식이 하나밖에 안 주어진 내용이 되면서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면 좋지만 안 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해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y 앞에 있는 숫자 상수항끼리 비율이 똑같으면, 만들어진 분수가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함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 친구라면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걸 찾아볼게요. 자, 6분의 3,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그치? 써볼게. 6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벌써 안 같지? 그럼 해가 무수히 많지 않다고요. 자, 1분의 1이죠? 1분의 1은 4분의 2. 4분의 2. 벌써 안 같죠? 예, 해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다. 자, 2분의 2. 2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네, 벌써 다르죠? 해 무수히 많지 않고요. 자, 2분의 4. 2분의 4는 1분의 2. 여기까지는 똑같네. 는 4분의 8. 얘 완전히 다 똑같네. 다 2잖아요. 그쵸? 이런 게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실제로 얘는 식이 두 개지만 똑같은 식 하나인 경우라고요. 아시겠죠? 자, 5번 볼까요? 자, 5번은 1분의 3. 1분의 3은 3분의 1. 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벌써 다르죠?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번에는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내용, 핵심 내용,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정리된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x개수분의 x개수는 y개수분의 y개수는 상수항의 상수항이 모두 다 똑같아야지 해가 무수히 많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해가 무수히 많대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예분의 예, 즉 4분의 a는
자, y계수분의 y계수. 보고 잘 따라가야 돼요. 부호까지. 마이너스 b분의 5는 상수항분의 상수항. 얼마? 6분의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즉 4분의 a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면은 되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바로 암산으로 안 되는 친구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거 마이너스 아무데나 그냥 올려놓고요. 교차곱이 같다라고 풀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자, 본인 이해하시기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b분의 5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b는 얼마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서 보는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두고 얘가 약분되면서 여기 약분 숫자 2만 남으면 되니까 b는 그냥 1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를 다 구했죠? 두 개를 더하는 값은 8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걱정돼서 한번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조금 열심히 안 했지만 지금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다시 이거 똑같이 구하는 방법. 이게 약분 관계가 바로 안 보이면은요, 그냥 등식을 풀면은 돼요. 이 마이너스는 어느 쪽에다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분수는 어떻게 푼다고요? 교차. 이렇게 x자를 곱한 게 똑같다라고 풀면 됩니다. 그럼 얘 곱하기 얘는 b가 되고요. 자, 얘 곱하기 얘는 10.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분수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가 없을 때, 우리가 앞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했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연립방정식의 특수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x는 얼마, y는 얼마 딱 이렇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특수해라고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해가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해가 없을 조건은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잘 외우면 얘는 우리가 아주 덤으로 딸려오는 애가 되겠죠. 자, 똑같이 연립방정식의 기본형으로 보고 봐봐. 어서 많이 봤지?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됐거든? 근데 해가 없을 때는 여기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다르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지? 이게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막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원리 설명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개념 강의에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2x 더하기 4y는 2야.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3이라는 이 두 개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계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분의 얘는 1분의 2죠. 얘분의 얘는 2분의 4라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얘분의 얘는 3분의 2라서 얘는 앞에 거랑 달라요. 자, 선생님이 이 아래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x 더하기 4y는 6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위의 식에서 2x 더하기 4y는 2가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래식은 똑같은 2x 플러스 4y가 6이어야 된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자, 2x 더하기 4y는 2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x값, y값 따라서.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x, y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만 다른 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저걸 만족하는 x, y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리는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원리라고 하기는 조금 창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세한 원리는 선생님 개념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커서 위대한 수학자가 될 거야 라는 친구가 아니라 어쨌든 난 수학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대학 가서 할 거야 라는 한 친구들은 딱 요것만 알면 돼. 요렇게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으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얘분의 얘는 2분의 4죠. 는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벌써 다르죠. 앞에 두 개는 똑같아야 되는데 해가 없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얘는 6분의 3이 되겠죠? 6분의 3 쓰고요. 얘는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2. 자, 둘 다 지금 똑같죠? 둘 다 약분하면 2분의 1이에요. 자, 얘분의 얘 쓰게 되면 6분의 3이죠? 얘는 세 개가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해가 많아요. 무수히 많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3번. 자, x 개수분의 x 개수 5분의 2가 되겠죠? y 개수분의 y 개수. 벌써 부호가 달라요. 그죠? 벌써 부호부터 다르고 앞에 두 개는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틀리고요. 자, 4번 쓰기 귀찮다.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얘분의 얘는 3인데 얘분의 얘는 3이 아니죠? 갖다 버리고요. 자, 얘분의 얘는 2분의 1이고 얘분의 얘도 2분의 1이어서 똑같은데 얘분의 얘는 1이잖아요. 세 번째만 다르죠? 이런 게 해가 없다고요. 어렵지 않죠? 핵심 내용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